이슈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 먼저 보시죠.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이슈가 되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도 올라왔던 바로 이 첨생법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상당히 멀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했는데 또 오늘은 상승폭을 반납하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첨생법이란 무엇인가 보자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줄임말인데요. 첨단 재생 의료 분야와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제 오전에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무난하게 통과가 돼서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어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오후 2시에 이 법안 심사 전체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이 파행됐고요. 이 이유인즉슨 이 야당 쪽에서 보이콧을 한 영향입니다. 따라서 이 첨생법 같은 경우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황이죠. 지난 16년에 발의된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계류가 반복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됐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바이오 산업 육성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라면서 강력하게 또 반대 의견을 내 찬성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은 파미셀이 어제 10% 급등하다가 현재는 한 4%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모멘텀이 소멸된 것인지 혹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어떤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현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정기종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도입 후에 간략하게 첨생법이란 무엇인가 좀 한 줄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허가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까지도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첨생법이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재생의료법을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요. 첨생법은 세포치료와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초기 연구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관리 체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이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또 암 같은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한정에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첨생법 범주에 해당하는 희귀 난치 질환용 신약 개발 진행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심사와 맞춤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포 치료제나 이종장기 등의 첨단 재생의료 분야나 관련 치료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약품 하면 떠올리는 화약의약품과는 개발 체계가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기존 화학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규제 범위 안에 포함돼 약효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첨생법 통과는 해당 의약품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허가를 한층 용이해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되면은 뭔가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 단계가 좀 간소화될 수도 있고 그 개발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첨생법 통과를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 이유 좀 몇 가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첨생법 통과를 가장 반기는 기업들은 줄기세포나 이종장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혜택으로 적응증에 따라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 각 기업은 물론 국내 의약품 기술 경쟁력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첨생법 통과 시 신약 개발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망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대형 제약사에 비해 영세한 자금 규모 탓에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이오벤처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법안인 셈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 첨생법은 지난 2016년부터 이름만 조금씩 바뀌면서 매년 발의될 만큼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법안인데요. 첨생법이 국회 통과까지 오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신약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이사 허가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꼼꼼한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인데요. 특히 최근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태로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당국의 허술한 관리 능력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첨생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어제 긴급성명을 통해 첨상법은 의약품 허가 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뭐 법사위가 파행이 돼서 통과가 안 된 거지 법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향후의 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법사위가 조만간 다시 열리면은 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건지 뭐 일각에서는 지금 총선까지 1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총선 전까지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향후에 좀 일정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첨생법이 오랜 진통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국회 통과 연기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기존 계류 사례들과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첨생법은 어제 오전 법사위 소위 통과 당시만 해도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신속하게 통과됐습니다. 이후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는 19일 안에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경주 국방부 장관 해임 안건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자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향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생법 통과를 수건으로 여겨온 바이오업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어제 전체회의 부산에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첨생법은 기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병합심사 대안으로 기존에 지적되어 임상연구 및 안전관리 체계 부분이 수정보완돼 안정성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또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유사 법률을 마련해 제도적 지원을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는 첨생법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대감 살아있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관련주들이 어제 한 10%까지 급등을 하다가 오늘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합니다. 이유인즉슨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 뭐 전체 회의라든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바이오 취재하는 정기종 기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이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과거에 좀 들썩들썩했을 때 법안이 처리된다 했다가 이번처럼 좀 안 되고 이런 경험들. 당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일단 이 첨생법과 관련해서 좀 시끄럽죠. 많이 시끄럽고 최초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최초에는 뭐 완전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들하고 좀 엮이면서 네. 이제 야당에서 이제 보이콧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통과가 못된 부분이 좀 있는데 과거에도 이 그 첨생법이 이제 국회 법사위 터전을 넘지 못하고 계류가 된 적이 많고요. 뭐 네. 말씀드렸듯이 뭐 2016년부터 해가지고 17, 18년까지 계속 발의가 있습니다만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계류가 됐었습니다. 그 지난 4월 달에도 있었어요. 4월 달에도 이제 그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가 됐었는데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제 그 인보사죠. 네. 그 인보사의 그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 변경에 따른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심의가 보류가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턱을 넘을 만한 시점에서 뭐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어제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이제 첨생법 자체 문제인보다도 네. 다른 문제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야당의 보이콧 때문에 못 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들 첨생법과 관련해서 주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통과를 못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양상인데 그 전에는 통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높은 상태인데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무산이 되면 주가가 다시 밀리는 네.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인데 대체로 지금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는 시장은 이제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단발성 재료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첨생법이 언제쯤 통과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과되면은 아마 그때는 좀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단발성적인 어떤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첨생법 관련된 종목군도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종목들이 좀 많아요. 네.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앞서 다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희귀 질환 치료를 위한 하나의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약품 가지고 이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세포 치료라든가 유전자 치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희귀 질환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첨생법이 통과하게 되면 신약 개발 기간이 약 4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세포 치료라든가 유전자 치료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이 첨생법이 통과가 되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이제 종목들 네. 한번 이제 압축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하나씩 또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지 좀 봐도 될 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 이종 장기 이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돼지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이제 장기를 네. 서로 이제 네. 난치병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장기를 떼어내고 돼지의 어떤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 장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이제 생명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다 막혀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네.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수혜주, 대표적인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종목이 바로 이제 네. 엠젠 플러스 같은 종목이 엠젠 플러스. 될 겁니다. 지금 앞서도 네. 지금 이종 장기 이식 대표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태인데 이 엠젠 플러스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당뇨병 치료와 관련해서도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지금 당뇨병 치료는 지금 거의 완치가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슐린을 이렇게 그렇죠.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를 이식하는 건데 그 돼지의 장기가 지금 이제 돼지의 장기를 이식을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서 장기실에서 한 9년 이상 동안 네. 인간이 이제 생존한 그런 결과도 이미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뇨병 치료에 관해서 유일한 그 제품을 지금 엠젠 플러스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어떤 첨세법이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지금 이 될 것 같아요. 업체는 개발 중인 거예요? 아니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개발 단계에 와 있고요. 네. 기술력 측면에서는 뭐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네. 그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첨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밑으로 이제 영인 프론티어라든가 파미셀 같은 종목들,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들이에요. 제약 업체다라기보다는 바이오 관련주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유난히 세포, 줄기세포 이런 단어가 공통적으로 네. 다 있네요. 과거 이제 황우석 사태 네. 이후로 해서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도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첨생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명윤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파미셀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은 카티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은 정말 파이프라인이 많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말 신약 개발 기술력이라든가 또 난치병 치료와 관련된 그런 신약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이런 법적으로 첨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술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이제 그 시술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다른 것들도 혜택을 볼 수 주사제도 있다. 개발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많이 네.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인데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뇌졸중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열 사업이라든가 이런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이 회사도 정말 많은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다만 이제 똑 부러진 그런 어떤 제품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첨생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말고도 지금 뭐 워낙에 바이오 제약주가 많아요. 네. 뭐 코스닥 시장에 뭐 바이오 제약주가 많고 또 비상장된 바이오 제약주들도 워낙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시장 자체가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큽니다. 크고 또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아마도 이제 첨생법을 중심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첨생법 하나가 통과를 하게 되면 최근에 국내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나타났었죠. 네. 삼성 바이오스 선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악재들이 이제 굉장히 본물을 이루듯이 막혔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벗어나서 선순환의 고리로 반전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고요. 네. 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월하게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라도 통과가 되어만 또 바이오 제약주들의 어떤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고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수혜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술력도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된과 동시에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뭐 앞서도 종목들도 몇 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이제 바이오 제약들이 정말 많아요. 바이오 제약들 그 중에서도 종목들을 쭉 이제 뭐 선택을 해봤는데. 첨세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뭘까? 결국엔 신약 개발을 통해서 난치병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MGM 플러스가 그 대표적인 MGM 종목이 될 플러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주가가 굉장히 부진해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진하고 그동안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도 별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어제 들썩일 때도 이 종목은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랬던 종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업체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제품들은 많이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MGM 플러스 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LCT사라는 그 회사가 돼지의 최대로 이식해서 네. 환자가 실질적으로 9년 이상 생존한 환자가 있다라는 것이기 그래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치에 가까운 그런 치료법으로 일단 주목을 네.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MGM 플러스 이 기술 자체가 이제 네. LCT보다도 앞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MGM LCT는 그냥 단순하게 돼지의 네. 간을 이식하는 정도의 어떤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근데 세계 MGM 최고 플러스는 수준의 전자가를 기술이다. 통해서 이런 어떤 부작용까지도 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면역기술 거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 네.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 다른 업체들은 이제 NK맥스 같은 종목들 네. 지금 NK 세포를 활용한 명함환제를 개발하고 있는 네.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강스텐바이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에이티젠이죠? 사명이 변경된 업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티젠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강스텐바이오도 이제 아토피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이제 최근 임상 3상 종료와 함께 이제 올해 말 결과가 공개가 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좀 예측하기 좀 쉽진 않아요. 워낙에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높은 상태여서 네.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디포스트는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GMP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고 알츠하이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난치병 치료 관련된 신약 개발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업체고 어느 정도 성과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딱 부러진 그런 어떤 제품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태, 뭐 카티스텐 말고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굉장한 그래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파미셀도 어제 주가 그럼 괜찮았죠. 그래서 네. 파미셀도 굉장히 반응이 빠른 종목인데 알코올성 강변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죠. 부진합니다만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대바닥권까지 온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나 악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악재들이 다 반영됐고요. 여기서 악재가 더 나와도 주가는 더 빠지기 어려워요. 이 얘기는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첨생법 통과라는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어차피 바이오 제약주는 뭐 한번 터트리면 진짜 초대박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바이오 제약주는 네. 지금부터 종목 선별 과정 거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